안녕하세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부르거든요. 우리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턴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애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 역시도 인생이라고 한다면 왕 인생이어서요. 누구보다 갈등들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인턴으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어떻게 인턴은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전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자, 인턴 근무의 이제 착각과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인턴을 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그럼 나도 기꺼이 그게 내 즐거움을 표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대개가 시큰둥한 반응으로 누구지? 이렇게 반응을 한다거나 인턴이야? 그래 열심히 해봐 하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되게 시큰둥하 이게 뭐야?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분명히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직무와 유관한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근데 대체로는 직무와 유관해 보이지 않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업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되게 실망이 크겠죠. 특히 여러분이 채용 전제형이라면 그나마 직무와 유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겠지만 나머지는 채용형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거든요. 채용 우대형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너무 이제 크게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조차도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 하나는요. 그 학생은 연구직보다는 생산관리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인턴을 연구직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산관리에 있는 직무에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예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연구직 인턴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인턴을 하다가 관계를 맺잖아요. 여기 연구직 있는 분은 반드시 생산관리직에 인턴이 아니라 생산관리직 직무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압니다. 그러면 소개를 받아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와 또 생산관리, 반대로 생산관리에 가고 연구직에 가고 싶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글로 갔더라도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하는 일을 하더라도 타 부서와도 연결하고 그걸 좀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되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야근까지 하면서 정말 바쁘게 업무를 하는 인턴들도 있지만요. 되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멀뚱멀뚱 이렇게 하루 종일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뚱멀뚱 보내는 게 더 힘들까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게 더 힘들까요? 물론 둘 다 힘들죠. 그렇지만 지내보시면요.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무 일 없이 멍하게 있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인간은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인턴 생활하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 남의 SNS 보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멀뚱멀뚱 있는 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무료함을 여러분 견뎌내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 무료하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좀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관련 매뉴얼을 보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훨씬 더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잡지라든지 그게 회사에 관련한 거 정 없다라면 그런 거라도 보시는 거 좋겠죠.
네 번째, 이 회사 내가 그토록 가고 싶은 회사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건데요. 의외로 무능해 보이고요. 불친절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해서 다시는 이 회사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회사 생활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에 그럴 요인들이 있다. 여러분이 조금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되게 굉장히 환상적으로 크게 좋게 이렇게 큰 기업들일수록 더 이제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데요. 똑같이 사람 사는 공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받아들이면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역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주 멋져 보이는 일들도요. 아주 창의적이고 대단한 일은 100%로 볼 때 한 5% 정도가 될까요? 저는 제가 볼 때도 한 95%는 온갖 허드렛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의 준비하면서도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책도 제가 3권을 읽고 영상도 많이 보고 혼자 뭐 준비도 너무 많이 하고요. 글도 쓰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주 잡다한 일들이 많아요. 그 잡다한 것들을 다 거쳐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영상 촬영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일부분이죠. 또 이거 영상 편집을 해야 되거나, 인코딩 해야 되거나, 뭐, 훨씬 더 잡다한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불필요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집중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게 그게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 인턴으로 이제 취업을 하면 무조건 여러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채용 전제형조차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에서 많아도 8, 90% 밖에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도 1, 20%는 탈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6번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턴을 하면 최소한 채용 보장 못하더라도 취업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인턴 그 자체의 경험만으로도 취업이 직결되진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가산점이 있거나 도움은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취업 준비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턴 하는 동안에 내가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 이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던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되고 그것을 취업할 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주 높은 평가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인턴은 이렇게 보니까 자빌 처리반이다.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리서치 회사에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일했는데요. 리서치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자신있게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턴으로 했던 주요 업무들이 리서치의 핵심 업무와는 너무나 먼 잡다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본이나 보고서나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일들이 주 일이었고요. 야근을 하는 것도 주로 리서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잡일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에 보면 새벽 5시까지 야근을 하면서도 발표 자료 제본하는 거였답니다. 이런 것들에 그래서 잡일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인턴 말고 알바생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분은 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인턴과 알바생은 언어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본인이 이제 직접 인턴 생활을 해본 바로는 이 둘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매체, 회사에 이제 주얼리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저장해서 SNS에 올리거나 협찬품의 픽업, 반납을 관리하는 일, 주얼리를 검품하는 일, 간단한 주얼리의 AS, 손님 응대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턴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시켜
또 별 문제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좀 서운한 부분. 왜냐하면 알바생은 최저 시급이 나오는데 인턴으로 하다 보니까 최저 시급조차도 이제 잘 안 지켜주는 그런 문화 때문에 속상함을 토로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주얼리가 나오면 자료를 저장해서 SNS에 올리고 협찬품 픽업하고 반납하고 주얼리 건품하고 주얼리 AS하고 손님 응대하는 일이 실제로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많이 하는 일이고 이게 현업이에요. 근데 이걸 잡일이라고 이렇게 지불을 다 해버리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자, 이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셨네요. 하고 싶은 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국 알림이로 인턴 생활을 했는데요. 지역 본부에서 인턴 생활을 했답니다.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직접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의 실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멘토의 이제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밤새워서 쓰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짬날 때마다 멘토하고 이동통신사나 IT 등에 대해서도 또 변화해 나가는 신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대학생들의 어떤 문화나 트렌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멘토와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도 직무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지만 친해지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턴이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된 비결을 보면요, 능력 증명보다는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턴에서 이제 현직이 된 정규직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맡겨진 업무를 해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요. 플러스 알파 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나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가식적인 행위나 말투나 행동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나 하면요, 제 시간에 제 자리에 있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이제 지키는 것들 아마 말씀한 것 같아요. 예의를 갖추되 좀 너무 소극적인 자세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결국 회사는 같이 일하는 사람을 뽑고자 하기 때문에 협업이 잘 되는 사람을 인턴이 정규직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